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축구라는 종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체력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과 생활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체력적으로만 보면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 선수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약간 유산소 지구력이나 유무산소 파워 지구력이나 경기를 90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이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이 끝까지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거라고 나는 판단이 듭니다. 판단도 들고, 또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라는 종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운동장 안에서 서로 진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 그만큼 터프한 스포츠고 거친 스포츠고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트한 스포츠인데, 이게 약간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뭔가 약간 모든 것을 걸고 한다는 느낌은 제가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에 대한 태도, 그리고 특히나 또 식습관, 고랭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먹던데 그렇게 먹어서는 몸이 파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고기, 육류 위주, 그다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잘 안 먹더라고요. 또 먹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니까 되게 약간 음식들을 조금씩 먹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채워 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표 선수들까지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내가 총괄을 했는데, 이제 근육량만 딱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16세 대표팀과 인도네시아 19세 대표팀 선수들하고 근육량이 비슷해. 그 근육량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는, 한국 16세랑 인도네시아 19세랑 근육량이 비슷하다는 거는 인도네시아 19세 선수들의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16세 선수들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워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근육이 너무 없어, 선수들이.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몸싸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 발로만 그냥 깔짝깔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2014년에 그 남자 19세 대표팀으로 AFC 챔피언십 나왔을 때 우리 조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네 팀이었는데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근데 베트남이랑 우리랑 첫 경기를 하는데 그때 그 베트남 19세 대표팀이 지금 베트남 대표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랑 경기하는데 전반에 우리가 되게 많이 밀렸거든. 되게 밀렸는데 이제 후반 돼가지고 우리가 좀 힘 좋고 빠르고 키 큰 애들을 교체로 넣었어.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6대0으로 경기를 이겼는데, 6대0인가 6대1인가 아무튼 이겼는데, 그때 이제 한 선수가 저한테, 베트남인들이 진짜 공은 잘 차는데 옆에 가서 이제 오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었대. 손으로 밀었는데 애가 붕 뜨더래. 그냥 그 말은 애들이 체중이 안 나가고 파워가 없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밀리는 거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래서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어, 베트남은.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엄청나게 했거든요. 몸이 커지니까 그만큼 또 기술이 더 빛이 나는 거죠. 그 당시 베트남 대표팀 피지컬 코치 쌤이 내 선생님이고, 지금 베트남 피지컬 코치는 내 제자야 또. 지금 바뀐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의 피지컬 코치들끼리 우리가 지금 그룹이 있거든. 피지컬 코치 협회도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공유를 다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인바디를 매일 아침 재는 건 아니고, 인바디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이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체중 변화를 자꾸 보는 거는 선수들이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은 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체중이 빠지면 수분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수분이 빠진다는 거는 우리 근육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단 기본 음식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은 튀김 음식은 이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지방률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바디 체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라 그러면 체지방률이 6%에서 12% 내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뭐 지금은 좀 많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12% 넘는 선수들이 거의 한 90%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뛸 수 있는 몸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운동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식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땐 두 가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는 일단 튀김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샐러드도 너무 안 먹는 거를 제가 느꼈고, 샐러드도 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특히 이제 밥 같은 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밥은 많이 먹는데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고기나 그 생선류는 생각보다 또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근육이 프로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근육을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면 손상이 가는데, 그 손상이 간 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틴이 필요한데, 프로틴을 안 먹으니까 근육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그 프로틴 같은 거를 조금 더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근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결과를 알아야지. 선수들마다 또 몸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추가적인 영양 섭취가 필요한 선수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쉬어야 되는 선수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쉬어야 되는 선수는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없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파악을 해서 다른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코치가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인바디 테스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드에서 그 피지컬 테스트도 했잖아. 그 인바디 테스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에서 피지컬 테스트도 했는데, 거기서는 스피드도 있고 어질리티도 있고 에어로빅 캐패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선수들의 기본적인 수준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이 들어가는 거지. 선수의 상태를 알아야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그 90분 내내 폭발적인 액션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그렇고 청소년팀도 그렇고 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이 쥐가 나는 선수들이 없어. 근데 쥐가 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미친 듯이 뛰거나, 그래서 근육이 못 버텨주거나, 아니면 근육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쥐가 나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청소년팀의 문제는 체력도 체력인데 이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피지컬 테스트를 했을 때 요요 테스트라고 유산소성 능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19세 대표팀 애들이면 평균 60개를 뛰거든. 근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한 40개 넘어가니까 이제 힘들어서 하나씩 포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힘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힘들어졌을 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계속 할까? 그만둘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힘들어도 해.
근데 내가 테스트를 할 때 본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힘들면 안 해. 근데 경기를 계속 우리가 19세 대표팀 데리고 하다 보니까 힘든 훈련을 계속 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된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수들이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피지컬 코치지만 우리의 몸 안에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가. 근데 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멘탈을 조종을 하는 기관인데 힘들면 여기도 같이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같이. 근데 힘들 때 자꾸 하려고 버티려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힘들면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포기를 해도 여기 문화는 어떨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포기를 해도 그걸 약간 수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포기하면은 야, 더 뛰어. 막 강압적으로도 뛰기고 막 하거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안 해도 돼. 왜? 그냥 계약 안 하고 보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선수들을 막 끌어올리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티게 하려고 하죠. 근데 피지컬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악착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9세 대표팀 경기하는 거를 GPS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12km 뛰는 선수도 있고 13km 뛰는 선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절대 적게 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뛰면 더 많이 뛰어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경합 상황, 이런 경합 상황에서 선수들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2014년에 한국 19세 대표팀으로 베트남을 상대했을 때 그때 그 느낌.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크로아티아랑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거지. 그만큼 체격이 아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뛰는 체력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막 부딪히기 위해서는 체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